여러분은 요즘 이런 기분 자주 느끼시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가벼워지고 집은 멀어지고 노후는 더 흐릿해집니다. 특히 성실하게 버티는 분들일수록 더 억울합니다. 나는 똑같이 출근했고 똑같이 책임졌고 똑같이 가족을 지켰는데 왜 내 삶은 점점 빡빡해지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방식 자체가 가만히 있는 사람부터 깎아먹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깎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에서 260만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물가가 5% 올랐으면 260만원의 구매력은 사실상 247만원 수준입니다. 표면은 올라갔는데 체감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 말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물건이 갑자기 더 대단해져서 비싸진 게 아닙니다. 돈이 더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값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도 더 많은 돈을 내야 사고 똑같은 장바구니도 더 많은 돈을 내야 채웁니다.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라 내 돈이 얇아진 겁니다. 이때부터 게임이 갈립니다. 돈이 얇아질 때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깎입니다. 반대로 현금이 풀릴수록 가치 올라타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노력의 격차가 아니라 포지션의 격차로 벌어집니다. 어디에 서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은행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금리도 올랐는데 예금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예금은 불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겁니다. 쌀 창고에 열심히 쌀을 싸는데 보이지 않는 쥐가 매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듭니다. 그럼 선택지가 뭐냐?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쪽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겁을 냅니다. 투자는 위험하다. 나는 늦었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망하면 끝이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실하게 내 삶의 선택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돈의 속도가 가장 빠른 엔진이 있습니다. 나스닥 100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의 표정이 갈립니다. 나스닥은 너무 비싸다. 지금 들어가면 물릴 것 같다. 이미 늦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도구를 찾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되 더 빠르게 움직이는 도구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QLD와 TQQQ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TQQQ는 3배로 따라가려고 설계된 상품입니다. 즉 시장이 우상향하는 긴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현금을 깎아먹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빨리 불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깎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박아두겠습니다. QLD와 TQQQ는 그냥 사두면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TQQQ는 마음대로 들고 있으면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가격이 아니라 멘탈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라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무 규칙 없이 들어갔다가 공포에 팔고 떠나는 사람,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대로만 움직여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오늘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QLD와 TQQQ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장기라는 단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버티는 구조를 말합니다. 버틸 구조가 없으면 장기는 없습니다. 그럼 구조가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분할 기준 현금. 이 세 개가 없으면 QLD도 TQQQ도 결국 본인이 본인을 배신하게 됩니다. 분할부터 보겠습니다. 이 상품을 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곧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오면 내가 틀린 것 같고 뉴스가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주변이 다 현명해 보입니다. 그때 손이 나갑니다. 그 손이 한번 나가면
다시는 좋은 가격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눠야 합니다. 월 단위로든 주 단위로든 본인이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쪼개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입니다. 감정으로 매수하면 감정으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단순한 기준을 권합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적립을 계속하고 추세가 꺾일 때는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짧게는 21선, 길게는 201선 같은 이동평균선은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참고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뉴스가 떠들어도 내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 매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세 번째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사는 돈입니다. QLD, TQQQ 같은 도구를 쓸수록 현금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반드시 오고 그 조정 때 현금이 없으면 가장 좋은 구간을 그냥 견디기만 하다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조정이 공포가 아니라 할인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QLD만 하면 됩니까?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권합니다. 처음에는 QLD로 시작합니다. QLD로 내 마음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TQQQ를 섞습니다. 처음부터 TQQQ로 달리면 수익보다 먼저 멘탈이 찢어집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 문제입니다. 본능을 이기는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럼 시스템을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상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더 사야 하는데 못 삽니다. 비싸 보여서 못 삽니다. 둘째는 너무 흥분해서 한 번에 확 넣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냥 적립을 유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내 비중이 커지면 일부는 현금으로 빼서 호흡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은 기분 좋을 때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울면서 내놓게 됩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가격이 빠지면 머리는 싸게 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나갑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무조건 규칙으로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면 미리 정한 금액만큼만 추가합니다. 더 내려오면 또 정한 금액만큼만 추가합니다. 이렇게 정해둔 분할이 없으면 결국 바닥에서 못 사고 반등해서 쫓아갑니다. 그게 평생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대폭락 구간이 옵니다. 이건 반드시 한 번은 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끝났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대폭락에서는 한 가지를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나는 이걸로 전 재산을 걸지 않는다. 이걸로 내 가족의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는다. 이 두 줄만 지키면 폭락은 견딜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이 두 줄이 없으면 폭락은 인생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녹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횡보가 길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는 생각보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버리지 비중을 처음부터 과하게 잡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레버리지를 한 종목처럼 믿지 말고 포트폴리오 안에서 역할을 주는 겁니다. QLD는 공격적 성장의 엔진, TQQQ는 더 공격적인 가속 페달. 하지만 브레이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브레이크가 현금이든 덜 흔들리는 자산이든 본인의 기준선이든 어쨌든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가속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찔리는 질문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내 돈을 인플레이션과 싸우게 하실 겁니까?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다만 완벽한 방식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갈 돈을 한 번에 넣지 않고 오늘부터 나눠서 넣고 기준을 세우고 현금을 남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든 아니든 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면 타이밍은 시간이 해결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예시로 감각을 잡아보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안정적이면 그 금액을 QLD 중심으로 꾸준히 쌓습니다.
시장이 크게 밀리면 미리 정해둔 추가 금액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전고점 부근까지 과열될 때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놓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기간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 현금이 다음 조정에서 나를 살립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예언이 아니라 심플한 생존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잔인한 건 열심히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의 시간을 인플레이션이 갉아먹고 그 사실을 모르면 더 열심히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바쁘고 평생 불안합니다. 반대로 규칙을 아는 사람은 같은 정보를 보고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다르게 쌓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도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QLD와 TQQQ는 그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사용법이 전부입니다. 분할 기준 현금.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타는 사람이다. 나는 단기 승부가 아니라 시스템 승부를 한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흔들리는 날에도 손이 내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 판단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를 모르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자본주의의 규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 위에 서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덜 무섭습니다.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와 TQQQ를 실제로 어떤 비중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체크리스트로 버티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